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비를 소화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2027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터널 건설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이 16만 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7만 6천 가구 수준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보통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마련인데 올 가을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을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0년 전에 경험했던 이 부동산 시장 침체설이 다시 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가온 이 가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자신 없으시다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빠르게 가을 부동산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기간 아마 친척분들과 부동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는 짐 내려놓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함께하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이렇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침체되는 이 부동산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 뭐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 처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지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고민 저와 함께 나누시면은 또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해결 도와드리고, 제가 또 앞으로 좀 더 나은 길이 있으면 제가 또 좋은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말 친척분들과 함께 이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고민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도움 드릴 거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번 연휴 동안 더 커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안내 먼저 좀 해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방송상으로도 제가 이제 부동산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제약상 좀 더 상생 상담이 좀 부족하지 못한 점,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대신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각종 부동산 고민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아파트 투자는 더 이상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 지금이라도 과연 부동산 투자가 정말 맞는 답인 건지, 그래서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액으로 과연 이 재개발이라든지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가 가능한지, 뭐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점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시장에 과연 정말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떠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투자에 그리고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TV만 켜도 그리고 신문만 봐도 거래가 다 멈췄다, 살 사람이 없다 이런 기사들만 보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게 힘들지 않나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뭔가 하지 않을 때 빠르게 움직여야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더 안정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조금 더 자세한 안내 필요하시거나 저희 방송 통해서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위례, 네. 위례 더힐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제 이직이 돼가지고 직장이 아. 강남에서 마포 공덕 쪽으로 네.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도 그쪽으로 지금 갈아타면서 옮길까 아. 고민 중인데 네. 15억 선으로 어디 아파트가 괜찮은지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위례 더힐 34평형에 거주하시면서 이 강남에서 출퇴근하시긴 괜찮았는데 마포까지는 조금 멀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포 쪽으로 좀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괜찮다면 그 가격대에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찾아볼게요. 본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직은 성공해서 이직하신 거겠죠? 먼저 우선 제가 축하 말씀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위례 더힐 55 아파트 보유 중이라 하셨어요. 위례 신도시에 있는. 네네네. 사실 이제 위례 신도시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좀 고민은 되실 거예요. 이거를 네. 그냥 세를 주고 내가 가가지고 세를 살지, 아니면은 차라리 이거를 그냥 이제 매도를 하고 좀 더 다른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이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위례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까요? 사실 위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도 괜찮은 단지긴 해요. 우선. 네, 기본적으로 이 위례 신도시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이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게 준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과 이제 네.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신도시로 조성되다 보니까 이 단지들도 깨끗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여건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깔끔해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강남에서 이 마포 공덕 쪽으로 갔다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또 갈아타기가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갈아타기가요? 네, 갈아타기 하는 방향으로. 네네. 네, 저 설명드리면은 좋습니다. 위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포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네. 이제 마포 지역. 우리가 사실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가격보다 좀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진짜 갈아타기의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마포 공동역 일대 여기를 딱 보고 계시다 하셨어요. 자, 이제 지도 먼저 살펴드리면은 이 마포 공동역 일대가 사실 우리가 갈아타기 하기에는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 상급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울에서. 네. 우리가 일단은 부동산에서 1번지라고 하면 강남이죠, 우선. 네. 네, 우선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강남 다음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마용성, 마포, 용산, 이 성동구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포, 용산, 성동구. 강남이랑 가깝다? 비슷한 답인데, 정답 어떻게 보면 정답이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과 접근성이 좋죠. 네. 이 성동구에서 3호선을 이용하든지, 그리고 또 다리 건너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압구정, 청남, 강남이 나온 지역이고, 이 마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직장과의 거리, 강남도 이 대형 업무 지구가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마포라는 지역을 마포 용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마포 용산 지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포 용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우리가 또 대규모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여의도 영등포, 업무지구.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큰 업무지구 중에 하나죠. 자, 네. 거기다 추가로 이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서울 사대문 안쪽에 있는 서울 도심 내 광화문 업무지구, 뭐 시청이라든지 이러한 직장들이 상당히 가까이 있는 지역이 이 마포랑 용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상급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주변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대형 업무지구들이 있어요. 이런 직장들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러한 직장들이 또 뭐 우리가 뭐 연봉이 낮은 이런 직장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고연봉의 이 직장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상급지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상급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도 잘 되고 가격의 상승을 볼 때는 뭐 타 지역보다 가격 상승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 똘똘한 채를 찾는 이유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포 쪽으로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근 지역을 먼저 한번 또 살펴보셔야겠죠. 네. 사실 이제 우선 지금 이제 이 공덕역 주변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아파트 단지도 많아요. 위에 이제 아이언 뉴타운도 생기게 되고 지금 한강변으로도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마포 일대도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포라든지 공덕역 이 다양한 직장들이 있는 이제 직장에 대한 이제 우리 직주 근접성 그리고 이 마포대교만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또 여의도도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네, 고연봉의 직장인들이 많은 자리다 보니까 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중에서 지금 이제 공덕 같은 경우 사실 직주 근접도 좋은데다가 지금 지하철 노선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지금 서울에서 이게 지하철 노선이 4개씩 다니는 노선이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만큼 이 공덕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뭐 상급지라는 입지적인 장점에다가 뭐 직장도 가까이 있지 거기다가 추가로 뭐 교통 여건도 좋지 이러다 보니까 이 마포 공덕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 꾸준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꾸준하게 가격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다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마포 옆에 뭐가 있어요? 용산이죠, 용산. 네. 지금 이제 마포 옆에 자, 이 용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청자분도 아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호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에요. 지금 뭐 바로 이게 지금 보이다시피 굉장히 또 대형 공원인 용산 공원이 바로 옆에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가 용산 호재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 사실 이 국제업무지구가 과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이 국제업무지구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민간 사업이 아니라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미리 기반 시설 뭐 도로라든지 토지 같은 걸 싹 다 준비를 해두고 다시 한번 또 이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성 있고 이 눈앞에 다가온 개발 사업지가 바로 옆에 또 있다 보니까 사실 마포 공덕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호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갈아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찬성 의견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네네. 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여기 지금 시청자분 솔직히 지금 이제 거의 신축 아파트 사시다가 구축 가면 조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지금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포 뭐 이렇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언 뉴타운 이 아파트 뭐 마포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가격대가 좀 더 세요. 아니면 평수를 완전 줄이셔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신축 단지도 좀 좋긴 한데 저는 만약에 15억대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진짜 뭐 공덕역에서 이제 한강변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도화동 일대 있어요. 도원동이랑 이게 도화 아파트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쭉 몰려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대가 한 10억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평수대. 네. 근데 사실 이 아파트들은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시청자분 아직 젊으시죠? 네네네. 몸테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테크. 지금 여기 지금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뭐 마포 삼성이라든지 도화 현대홈타운 그리고 뭐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뭐 대단지 아파트들이 쭉 같이 늘어서 있고 주거 배수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제가 몸테크 하라는 이유가 지금 이 많은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이제 뭐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미지가 리모델링 하면은 그냥 뭐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이 뼈대만 놔두고 모든 걸 다 바꾸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재건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또 상황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위례 아파트 금액도 한 10억대 중반이고 이 용산 이 마포일 때도 한 15억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같은 금액으로 이 지역을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위례 쪽보다는 이 지역적인 호재들도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용산이라든지 마포 이런 지역 쪽에 호재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많죠. 호재도 많고 내가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이 아파트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했을 때 더 내가 좀 더 그 실현할 수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차액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따라서 뭐 물론 이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되게 하고 집은 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향후 나중에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그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이 마포 공동역 일대가 훨씬 높으니까 갈아타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라도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한번 아파트를 쭉 살펴보시고 한번 또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으로의 이사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1대1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은 젊으신 나이기 때문에 조금의 몸테크를 이용해서 구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방향 설정해 주셨으니까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여기가 좋겠다 또 고민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김포 구례동에 네. 호수마을 이편한 세상 2단지 34평짜리 2년 전에 투자로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요. 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는 김포 구례동의 호수마을 이편한 세상 34평형인데 그러면 이거 지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투자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을 보유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혹시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하시려는 이유. 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다른 데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네, 네, 네. 그냥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하는 생각에 지금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이렇게 내가 내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항상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잖아요. 2년 전, 한 3년 전쯤이. 그때 이렇게 이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김포 일대 지역에 투자를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김포가 굉장히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게 점점 차츰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침체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거 가진 거를 팔아야 되나 하시는 고민들이 진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물론 뭐 계속 가져가서 더 많은 상승을 보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쯤이면 이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파는 쪽으로. 네, 저 좋은데 사실 이 김포라는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가 이제 좀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김포라는 지역에 사실 이 김포라는 지역이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새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보여주신 게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 쪽이고 그리고 또 뭐 장기동이라든지 김포 쪽 이제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 일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한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 시청자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직장과의 접근성이에요. 직장과의 거리. 이거 아무래도 뭔가 좀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야지 사람들이 거기를 좀 더 선호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김포 지역, 뭐 김포 지역도 이게 김포의 나름인데 사실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보여 계신 이쪽이 이제 한강 이
호수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거리가 좀 되잖아요, 서울이랑. 예. 예, 오히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인천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인천과 솔직히 뭐 또 거리가 더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접근성 자체가 좀 떨어져요. 이제 뭐 김포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대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 서울과 그래도 조금 가까운 지역이라도 살려고 이러한 수요들이 김포 지역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있죠. 골드라인을 사실 이용해서 서울 들어가기에 좀 굉장히 많이 버거운 면도 있고 이 접근성 뭐 차량으로 이용하더라도 이 서울과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들어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 아닌 단점, 접근성에 대한 문제, 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자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신도시급으로 이제 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 신도시의 깨끗한 주거 환경에 살긴 나쁘진 않아요. 예, 살기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항상 부동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직장과의 거리도 이야기하지만 이 지역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 계신 게 이제 구례역 인근, 이제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 인근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이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지역에 우리 밑에 내려오시려면은 이 검단 신도시 있잖아요. 이게 이 김포 이제 검단 신도시가 지금 현재 계속 물량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검단 쪽의 접근성과 그리고 여기 이제 김포 구례와 접근성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검단 쪽 자체가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예. 가격대도 비슷한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격대도 비슷하고 뭔가 좀 뭐 이용해서 접근성은 검단 쪽이 좋은데 결국에는 이 지역보다 이게 우리가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이런 경쟁력 자체가 이 김포 구례 쪽이 또 아무래도 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거리가 더 머니까.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검단 신도시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계속 분양이 되고 있고 물건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물량이 상당히 또 많은 물량이 공급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게 우리가 이전 정부부터 시작했던 이 3기 신도시 있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위치한 이 구례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3기 신도시에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뭔가 후순위를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그때 처음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은 중간에 좀 오르긴 오르셨을 거예요. 오르긴 올랐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좀 서울에서 좀 접근성이 더 멀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안쪽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그래도 이제 그 다주택자들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좀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보셨으면은 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이제 한번 좀 갈아타기 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방향 그대로 매도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매도 계획 좀 빠르게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는 저희 전문가들과 꼭 상의하신 후에 또 새롭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열어두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9941번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황학동의 롯데캐슬 베네치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거주 중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금 빠져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투자 가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게 주상복합이죠. 이제 서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지금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이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제 저기 서울 이제 뭐 동묘역이라든지 신당역 인근에 말 그대로 이제 청계천을 끼고 있는 서울 도심권 한복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게 그래도 이제 서울 지역일 거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뭔가 좀 이게 직장과 가까운 도심권 내 이런 도심권 내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황학동 지역 그리고 이제 바로 인근에 또 왕십리도 같이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서울 도심권 내에 위치한
사실 서울 도심권 내 아파트 누구나 들어가고 싶죠. 정말 이게 입지적으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도심권 내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적어요. 이제 그런 적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희소 가치도 굉장히 높고 특히 지금 이제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 청계천을 끼고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자 인근 지역으로는 이 또 왕십리 뉴타운이 또 들어서 있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뉴타운도 옆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주거벨트도 잘 이루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과거에는 이 주상복합이라는 이미지가 그다지 선호받지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또 정말 우리가 뭐 닭장주택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집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서 있고 뭐 집에서 뭐 큰 창도 아파트처럼 큰 창도 없다 보니까 뭐 환기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있고 시간이 지내되면은 그런 이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자, 이 롯데캐슬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주거 형태를 띠므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이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이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뭐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본 결과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091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인천시의 송도 해모로 월드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역시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거주하고 계신지 여부는 좀 빠져 있긴 해요. 본부장님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서 가지고 송도의 아파트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실제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사실 이제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이제 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신도시들 중에서도 송도도 신도시죠. 이제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다양한 신도시들 중에서 정말 이 인천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이런 지역이 송도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우리가 신도시라면은 주거를 또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거 플러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업무까지 직장까지 다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춘 이런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진짜 몇 개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판교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송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일단 신도시의 주거 환경 거기다가 인프라까지도 잘 갖추고 거기에 추가로 이 학군까지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선호받는 이런 이제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제 업무 도시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장들도 현재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 계속해서 입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요 직장까지 다 갖춘 이런 지역으로서 앞으로 송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이 송도 같은 지역도 굉장히 또 현재 물량 자체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신규로 분양하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게 단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업들이 다 일정을 하고 이 지역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송도 같은 경우도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20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1호선 소사역 인근에 투룸 다세대 주택이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라 조금 저렴한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그 인근 좀 분위기를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소사역이죠. 소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이제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이 아무래도 뭔가 대체제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금액대가 저렴한 이런 이제 빌라 쪽으로 수요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하지만 이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가격대도 저렴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온다고 해가지고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지역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아주 크게 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시고
자, 이제 소사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1호선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인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으로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주거 선호도 면을 봤을 때 사실 이 지역 자체가 뭐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부분 지역이 다 전체적인 이 저층 주거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 선호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 여기 들어가지고 내가 거주를 하고 싶어, 이러한 이제 선호도 자체가 그다지 크게 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항상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다지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뭐 선호도에 대한 좀 이게 수요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 소사역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액대는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인근 지역에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가진 물건의 좀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뭐 지역에 여기 뭐 재개발에 호재가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이 인근 지역에 뭔가 개발이 된다는 개발 호재가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빌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민 주거,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거 형태로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이제 뭐 실거주 목적이시니까 저는 이제 뭐 찬성 의견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차익을 생각을 하시고 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이 지역에 투자하신 거는 제가 좀 반대 의견 드리고, 뭔가 좀 2억대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서울 내에서 도심권 내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 이러한 도심권 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또 제가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소사역일 때 제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상담 의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시라면 연락 잘 주셨어요.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에게 요즘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까요? 라고 고민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걸 팔고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최근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서울 도심권 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율자금 뭐 1억에서 2억 정도 이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망한 이제 투자 지역들, 재개발 투자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서울 도심권 내 부동산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서 이 서울시라든지 정부 정책상 앞으로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 있는 이 정비 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더 비싸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뭔가 먼저 좀 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때 이때 선점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재개발 지역,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제가 또 1:1 대면 상담 통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꼼꼼하게 확실하게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자 벌써 발 빠르신 분들은 이 재개발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신 분들 계신데요. 이 시장은 너무 불안전해서 나는 잘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한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1:1 대면 상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방송도 보고 좀 인터넷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일을 좀 일찍 시작해서 얼마 전에 좀 1억 정도 자금을 모았는데 네.
네, 이 정도 자금으로 역세권이나 모아타운에 투자가 좀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투자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야인데 약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사셨나 봐요. 또 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금액이죠. 큰 금액. 예, 잘 네. 열심히 이제 모으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또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이 1억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제 좀 불려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먼저 우선 말씀드리면은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있어요. 네.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알아보셨던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들 있죠. 네. 이 지역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여기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지들 지금 이제 서울 도심권 내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의 역세권 개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든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만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제로도 이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제가 좀 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살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온 데가 이 면목동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님도. 네네네. 일단 이 면목동이란 지역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모아타운 시범지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을 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 인근 지역으로도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제 지구 지정이 되다 보니까 좀 또 그러면은 인근 지역으로도 이 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네. 우리랑 비슷한 동네인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사실 이 면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찾아가거나 관심을 받던 지역은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 근데 이 인근 지역에 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다른 지역들이 가격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면목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진짜 최소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이게 정비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모아타운 이제 시범 지역 나왔고 이제 1차로 선정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모아타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재개발, 민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뭐 일반 우리가 아는 뭐 재개발 사업지 보면은 뭐 20년, 30년씩 걸리는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왜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지금 서울 도심권 내에 굉장히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게 아파트를 지을 만한 게 뭐 맨 땅이 없잖아요, 맨 땅, 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던 노후된 주거 지역들을 이제 좀 이렇게 허물고 이제 새로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는 이런 방법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그 중에서는 이제 신속통합 계획을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었죠. 이제 신속통합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진행 절차도 좀 이제 간소화시켜줘가지고 정말 이제 신속하게 그리고 뭐 통합해서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신속통합 계획 같은 경우는 이 현금 청산일 문제.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 들어갔을 때 만약 뭐 신축을 샀거나 그리고 이제 물건을 잘못 샀다 했을 때는 이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험이 네. 조금 있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이 모아타운이라는 역세권 개발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속통합 계획보다 사실상 이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도가 덜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제 잘 그 모아타운이라는 역세권 개발을 잘 선택을 하신 거고, 근데 네. 그런 만큼 이렇게 앞으로 모아타운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지금 처음 한다고 모아타운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렸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들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들의 투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뭐 어차피 지금 뭐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더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밀려들 것이고 지역이 지정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또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아까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모자란 자금은 부모님이 한 5천만 원 정도 안팎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정말 좋은 부모님도 두셨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네. 그냥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는 선에서 우리가 물론 뭐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억과 1억 5천에 나중에 향후 투자했을 때 그 뭐 내가 들어갈 때 시간 대비 그 돈 대비 차익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딱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저는 네. 제일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또 이거 뭐 모아타운 이런 거 알아보시면서 혹시 지역 같은 거는 혹시 알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네, 아직은 그렇게 알아본 적은 없고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보셔야 될 게 우리가 물론 이제 부동산 공부도 중요해요. 물론 네. 지금 뭐 TV 켜면은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켜보면은 뭐 카페라든지 뭐 기타 어플들을 통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물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은 내 고민이 너무 깊어지고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망설여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부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 딱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임장 활동을 하고 이 눈으로 보는 느껴지는 게 있었을 때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비로소 그 투자가 정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제가 지역을 딱 한 좀 찍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 혹시 여기 청량리는 잘 아시죠? 네, 들어봤죠, 많이. 사실 뭐 청량리야 이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신 지역이 청량리 지역인데 네. 사실 청량리가 뭐 과거에는 아시죠? 과거에는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기피하는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가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했죠. 청량리역에 GTX 노선 이제 GTX 노선 두 개나 들어서면서 이제 환승역으로 들어서게 되고 특히나 이 청량 같은 경우는 이 전동답실 뉴타운 사업들을 해가지고 현재도 재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지역 중에서도 청량리에 조금만 내려오시면 시청자님 네. 여기 이제 5호선 답심리역이라고 있어요. 답심리역. 답심리역이요? 네. 이 네. 답심역 5호선 답심역이 있는데 이 답심역 인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레미안 리브 아파트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이 이게 남아 있어요. 네. 이렇게 노후된 지역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도 이 역세권 방향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역세권 개발도 진행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는 물건 자체는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네.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뭐 신축하기에 그렇게 막 적당한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그때들 많지는 않을 텐데 아직까지도 잘 찾아보시면은 1억 5천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도 어느 정도 선선해졌고 이제 임장하기 좋은 계절이 왔거든요, 가을이. 그 네. 부동산 이제 그러니까 임장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저는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드는데 한번 꼭 가셔가지고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전화 주면은 제가 또 같이 가가지고 한번 뭐 상담 도와드리거나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공부하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을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꼭 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 때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탄탄한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개발 호재 중에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게 바로 교통 호재일 텐데요. 입지와 교통 호재가 든든하게 갖춰진 곳 청량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본부장님 바로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서울에서 가장 뭐 지역적인 호재가 많은 지역을 몇 개 꽂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용산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일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꾸준하게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래서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뉴타운 사업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도 많고 따라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도 이 투자자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호재도 많다 보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꾸준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닌 지역이 청량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교통호재 부분부터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광역교통호재라 할 수 있는 이 GTX B 노선, C 노선 이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서울에서 GTX 노선이 환승한 데는 서울역, 삼성역 그리고 이 청량역밖에 없을 정도로 이 환승역에 대한 앞으로의 그 가치는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도 지금 현재도 많은 지하철 노선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GTX라든지 뭐 면목선, 강북 횡단선 등 이런 다양한 그리고 이제 거의 10개 가까운 이제 철도 노선이 앞으로 향후 지나갈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량리는 향후 이 서울 동북부의 교통의 관문, 교통의 요지로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이러한 교통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즉 서울 도심권이라든지 서울 어디로든 이제 뭐 강남권, 서울 도심권으로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향후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 직주 근접성이 앞으로 향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을 발당으로 한 주변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들도 상당히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청량리의 뭐 교통 호재라는 지역적인 장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청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말로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 노후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지도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이 전동 답신이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말 많은 이 제2동부터 시작해서 청량리 그리고 뭐 용두동 그리고 이 용답동까지 정말 많은 지역들 현재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청량리역 인근에는 아직까지도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런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남은 지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추진 가능한데 자, 그 지역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 인근에 있는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여유자금 소액으로도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지역이 답심리역 일대 지역이라 보시면 좋겠고 이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향후 이 서울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 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이 청량리 일대 그리고 이 답심리 일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으로 이 청량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이 청량리를 이제 4대 혁신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청량리역이 들어가는 청년 첨단 혁신축을 해서 이제 청량리부터 이제 성수 그리고 이제 창동까지 이러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혁신축을 한번 개발한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점 환승센터를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교통의 거점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청량리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이 삼성역 이렇게 이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철도가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을 이런 데크화로 시켜가지고 철도를 덮어가지고 이 윗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죽어 있던 그 공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정비 사업들까지도 정말 이제 추진이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지역 호재 그리고 투자 가치로서 청량리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라 설명이 되고 좀 더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 1대1 대면 상담 통화하시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이 재개발 구역에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전문가들이 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노후도죠. 노후도가 빨갛게 표시되었던 이 청량리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본부장님의 답변 드릴 거고요. 방송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부장님과 만나서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언제나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도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